이번 차시는 중화공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주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가 화학산업입니다. 제조업 부분에 총 투자된 금액 중 약 34%가 화학산업에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정유, 비료, 시멘트 등의 공장이 지속적으로 건설됩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입니다. 1968년 건설을 시작하여 1972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의 공장들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와 세계적 경기 호황에 힘입어 초기부터 높은 가동률을 보이게 됩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석유화학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를 확장하고 전남 여천에 제2의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울산 및 여천의 석유화학공업단지는 주로 대한석유공사나 충주비료와 같이 공기업이거나 이러한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작한 기업들이 상당수 자리하게 됩니다. 즉, 석유화학 산업의 국가의 기획과 개입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확장과 여천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능력은 매우 크게 신장됩니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하여 얻는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등을 열분해하여 제조하는 물질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에틸렌의 생산 능력이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연간 10만 톤에 불과했던 것이 1978년에는 15만 5천 톤, 1981년에는 50만 5천 톤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이러한 결과 1974년 이후 심화되던 석유화학 제품 공급 부족 현상은 1981년이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다음은 철강산업입니다. 한국의 철강산업은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철강제 생산은 1962년 14만 2천 톤에서 1972년에는 180만 7천 톤으로 10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철강 산업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시설 규모의 영세성, 시설의 노후화, 기술 수준의 취약 등의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고,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관 공정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관 공정이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뽑아낸 뒤 반제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는 일관 공정을 갖춘 제철소가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정부는 종합제철을 육성하려는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종합제철 육성을 추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에서 종합제철 사업계획은 문서상의 계획으로만 그치게 됩니다. 1962년부터 실제적인 계약의 단계에 진입해서 결과적으로는 1968년에
포항종합제철이 창립되고 1969년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제철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포항제철소는 현재 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제철소는 1970년 건설이 시작되어서 1973년에 첫 번째 용광로가 준공되어 가동이 시작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03만 톤 정도였습니다. 이후 포항제철은 1976년 2기, 1978년 3기, 1981년 4기, 1983년 4기 2차 사업을 완료하면서 9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형 철강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포항제철 건설을 토대로 한국의 철강 생산량은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73년 총 생산량이 283만 톤에 불과했으나 1983년에는 1258만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포항제철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 시행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 철강산업 육성, 특히 포항제철 건설에는 일본의 기술적 협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과 일본 강관이 포항제철의 건설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포항제철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이유는 포항제철 사업, 건설 사업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소 1기 사업에 필요한 설비 가격만 하더라도 당시에 일본 전체가 플랜트 수출로 거둬들인 금액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조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주로 소형 선박의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데 그쳤고 대형 선박은 계속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현대그룹이 울산에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1972년부터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 전에 세계적인 해운 회사였던 리바노스로부터 정주영 회장이 26만 톤급 선박 2척을 수주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연간 건조 능력이 1971년에는 50만 톤, 1972년 3월에는 70만 톤, 1973년 1월에는 100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였던 대한조선공사의 연간 건조 능력이 10만 300톤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건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은 1983년 이래 현재까지 글로벌 조선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1974년 제1 및 제2 도크를 완성하고 1975년에는 제3 도크를 완성할 정도로 빠르게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와 비슷한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현대는 2년여 만에 이 울산 조선소를 완성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1973년 중화공업 육성을 공식화하면서 장기 조선공업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1980년까지 국내 수요를 자급하고 320만 톤의 선박을 수출한다라는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공사, 이 대한조선공사는 이후에 이 대우조선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조선공사는 옥포에 100만 톤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또한 고려원양, 이 고려원양은 우진조선에 인수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삼성그룹으로 인수가 되게 되는데 이 죽도에 조선소를 또 건설하게 됩니다.
1973년 10월부터 시작된 제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이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요가 감소하면서 조선업계가 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선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계획조선 및 금융 지원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계획조선이라는 것은 해운사가 선박 가격의 10에서 15%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장기로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해외 선박주에 대해서 장기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주어서 한국에 선박을 구입하게 한 다음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형태의 금융 지원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하에 회생한 조선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현대, 대우, 삼성의 설비 확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 설비 규모는 1970년 18만 7천 톤, 1974년 110만 톤, 1979년에는 280만 톤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헌을 통해 세 번째로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는 장기 독재 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1972년 유신체제를 구축합니다.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이러한 체제 또한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을 시행함으로써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아래 성장한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잡으면서 1980년 전두환 정부 탄생 및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신군부 출신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한편 1970년대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3차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제4공화국 시절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시키고 중공업 제품에 기반한 수출 증진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공업 육성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산업 분야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